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9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그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되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어요.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답안을 전송하시면 되겠죠? 답안을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 크기 미리 정해져 있네요. A4 페이퍼라고 하는 거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저희는 총 6개의 슬라이드 제작하죠. 1번부터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슬라이드 안에 도형을 넣으실 때에는 출력 손대를 보시고 그림자라든지 외곽선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실 때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생략한다 라고 했으니까 2번부터 6번까지만 번호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 도형과 하단의 로고 같은 경우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림을 작업하실 때에는 시험장에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확한 파일을 찾아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구성부터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의 크기가 A4 용지이다. 슬라이드는 순서대로 6개 마련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디자인 메뉴에 가시게 되면 그 사용자가 크기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크기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사용자가 직접 크기를 수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리스트 중에서 A4 용지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최대화와 맞춤 확인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지 큰 걸 불러올 때 그거를 화면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이 친구 큰 이미지를 화면에 꽉 차게 할 것인지 선택하는 건데요. 저희는 어차피 이미지를 창 밖으로까지 크게 불러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슬라이드 6장을 마련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홈 메뉴로 돌아와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2번 슬라이드와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만 있는 친구를 고르셔야 아래쪽에 자유롭게 도형들을 배치할 수 있을 거고요. 클릭해서 새 슬라이드 만들었습니다. 3, 4, 5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도 있고 아래쪽에 표나 차트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슬라이드라는 이름을 쿵 찍으셔서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어요 라고 하는 제목 및 내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과 똑같이 4, 5번도 추가하도록 할게요.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 위에 보면 반짝이 종이 보이시죠? 이 친구는 좀 전에 선택했던 그 레이아웃을 똑같이 추가할 때 쓰는 친구예요. 반짝, 반짝.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는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 눌러서 다시 제목만 있고 아래쪽은 비워놓도록 할까요? 제목만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이 들어있죠. 위에 있는 제목, 아래에 있는 제목, 제목 슬라이드이고요. 2번과 6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있는 거,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슬라이드 6장 마련을 해놨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과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셔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왼쪽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 중에서 슬라이드 단추 쭉 올리셔서 제일 위쪽에 1번 딱지 붙어 있는 친구, 요게 진짜 킹왕짱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여기에다가 도형을 넣거나 그림을 넣게 되면 모든 친구들이 다 똑같은 내용들을 품게 될 거예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들어있는 아이를 보자 하면 제목이 이렇게 도형 들어있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아래쪽에 로고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번호도 오른쪽 구석에 보이는군요. 그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밑에 깔려있는 친구 사각형부터 깔아줄 거고요. 쭉 드래그 하셔서 크기 적당히 맞춰주시고 색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여러분들께서 출력받으시는 그 문제지는 흑백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는 보이지가 않지만 음영의
색깔 좀 달라 보일 겁니다. 어떤 아이는 진하게, 어떤 아이는 옅게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 구분만 우리도 해줄게요. 도형에 채워주는 색깔을 조금 밝은 색깔로 선은 없습니다 라고 문제 보시게 되면 도형의 경우에는 선이 없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꼭 선을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언급이 없을 때는 선이 있는 상태로 없는 상태로 맞춰서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선이 없습니다 라고 밑에다가 도형을 하나 깔아줬고요. 화살표 도형을 또 얹도록 할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고요. 화살표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짙은 색깔로 갈 거고요. 선은 없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글씨가 밑에 깔려서 도형 밑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군요. 글씨가 들어있는 상자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너는 좀 맨 앞으로 오련이라고 위쪽에 있는 메뉴 사용하셔도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맨 앞으로 와라 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글씨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제목에 대한 도형을 맞춰줬고요. 그리고 글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글자들은요 라고 쪼로록 블럭을 잡을 거고요. 글자에 대한 건 이렇게 서브 메뉴 뜨는 걸로 하셔도 되고 홈으로 돌아오시면 여기에 글자에 대한 얘기를 맞춰줄 수 있어요. 도둠이라고 하는 글꼴 찾으셔서 크기는 40 흰색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배치를 하셨다면 제목에 대한 도형과 글자가 끝났습니다. 하단에 로고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아래쪽에 있는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입니다. 그림으로 넣을 거니까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픽처 이미지들을 모아놨을 겁니다.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1번을 삽입하시게 되면 가운데에 딱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 친구는 왼쪽 구석으로 옮겨주시고요. 좀 크기가 커 보이죠? 크기를 조절점 이용하셔서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쫙 줄여서 적당히 갖다 놓을 거고요. 그림에 대해서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배경을 투명하게 설정해 주세요 라고 했군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뜰 거예요. 그 그림 서식에 보시면 색깔을 투명하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투명 색깔이라고 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쫓아다닐 거고요. 회색을 가리키시면 쿡 찍었을 때 그 색깔을 투명하게 지정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슬라이드의 번호의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샵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슬라이드 번호예요. 그 친구는 위치값이 오른쪽 구석이 맞으니까 손댈 필요는 없겠네요. 1번이라고 딱지 붙은 친구에다 도형과 그리고 로고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다 똑같은 아이들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 중에서 1번 슬라이드인 표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제목 도형이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만 이라고 제목 슬라이드에서라고 콩 찍으셔서 거기는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세요 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모두 다 도형들이 보이지만 얘만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던 거 이제 닫기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할게요. 우리의 6개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그림이 보이지 않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쭉쭉쭉 다 똑같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번호는 분명히 오른쪽 하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있죠?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거기서 텍스트 그룹에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의 번호라고 하는 아이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슬라이드의 번호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체크하시고요.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를 안 하겠다라고 모두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1번 슬라이드에는 번호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2번, 3번, 4번, 5번 누를 때마다 나머지 아이들은 번호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전체 구성이었습니다. 표지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표지를 제작할 때에는 굳이 제목을 넣지는 않으니까 이만큼 제목 들어있는 상자 안은 필요가 없다라고 몽땅 넓게 잡으셔서 딜리트 지워줄게요.
문제 보시게 되면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세부적인 조건은 이 내용을 보셔라 라고 안내가 되어 있군요. 우선 동그라미 1번 도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고요. 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시게 되면 도형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 도형을 그림으로 채워주세요 라는 거죠. 그림을 삽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림으로 채워줄 거니까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의 서식이 뜰 거고요. 그걸 채워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도형 채우기에 가시면 그림으로 채울란다 라고 파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1번이라고 삽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 안에 그림이 채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불투명도를 50으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5포인트짜리로 정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 도형 서식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채워주는 걸 그림으로 하셨는데 그 아이의 효과를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5포인트로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기다리시면 1포인트, 2.5포인트, 5포인트라고 이름 뜨는 거 확인이 되시죠? 정확한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고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서 투명도를 조절하는 건 없다 싶으시면 이 아이를 직접 불러오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서식을 따로 불러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 서식을 따로 불러내실 수가 있으시고요. 메뉴들을 하나하나 누르셔서 세부값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깡통 콩 찍으시게 되면 채워주는 아이를 불러내셔서 그 투명도를 50입니다 라고 숫자값으로 정해주실 수 있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이렇게 놓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너비가 좁으니까 그때그때 서식창을 닫아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창을 넓게 쓰시니까 이걸 굳이 닫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워드아트를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워드아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밋밋한 첫 번째 친구를 클릭하셔서 바로 타이핑하시면 되겠죠? 글자를 다 쓰시고 나면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블록 잡지 않고 가장자리에 테두리 선을 그냥 쿵 찍으셔도 글자를 몽땅 블럭 잡은 것과 똑같아요. 글꼴, 도둠의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림자는 굳이 넣지 않겠습니다. 섀도우는 꺼주도록 할게요. 글꼴을 맞춰줬는데 모양을 이렇게 꾸깃하게 꾸겨주는 변환 작업. 글자의 글꼴 얘기가 아니라 모양새에 대한 얘기죠. 도형 서식에 가시게 되면 도형에 대한 채우기 윤곽선 효과가 있고요. 글씨에 대한 채우기 윤곽선 효과가 있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효과를 주겠다 뿅 찍으시게 되면 그림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변환을 시켜주겠다라고 역삼각형을 찾으시면 되겠죠. 크기는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조절점을 늘려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효과에 반사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 얹어주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1번을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정가운데 들어가는 거 오른쪽 상단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배경에 회색 들어가 있는 건 투명색으로 설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림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 뜹니다. 거기에 대한 색깔 투명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크기가 살짝 커 보이니까 크기들 조절하셔서 이렇게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넣고 도형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제목을 쓰겠습니다. 콩 찍어서 목차. 도형을 넣도록 하죠. 아래쪽에 깔려있는 친구 먼저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친구는 나중에 그려주시면 되겠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방향을 빙그르르 뒤집어 주시게 되면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좌우로 반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도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도형 서식이 뜬다 라고 했었어요. 도형 서식에 가셔서
그 방향을 회전시켜주는 게 아니라 좌우 대칭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색깔에 대해서 선이 없어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선은 윤곽선이 없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색깔은 아마 옅어 보일 거예요. 채우는 색깔도 옅은 색깔로 바꿀게요. 오각형을 얹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고요. 오각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줘요. 선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색깔 값은 좀 진하게 보이니까 짙은 색으로 바꿔줄게요.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갖다 얹으시면 될 텐데 글씨의 경우에는 지금 도형 바깥에 써 있기 때문에 글자도 삽입에 글자를 상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텍스트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따로 상자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겁니다. 마스터라고까지만 쓸게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니 이만큼이라고 한 세트.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 쭉 당겨서 복사. 쭉 당겨서 복사. 글씨 써주세요. 문제에서 보니 글꼴이 굴림에 24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크기는 아래쪽에 있는 도형 안에 갇혀 있는 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목은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글자 크기 맞춰놓은 거니까 제목의 글자는 건드리지 마세요. 몽땅 다 도형을 싹 다 잡아서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가시고요. 글꼴, 굴림 찾아주시면 되겠고 크기는 24라고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 색깔은 하얗게 보이는 친구는 하얗게 두시면 되겠죠. 까맣게 보이는 친구는 까맣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조건을 보시게 되면 텍스트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적용해 주세요. 슬라이드 6번과 연결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것 같죠? 글자들을 쫘라락 블럭을 잡으시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하이퍼링크를 걸겠습니다. 링크. 누구랑 연결시켜 줄 거냐면 현재 문서에 있는 곳이랑 연결시켜 줄 거예요. 문제에선 슬라이드 6번과 연결해라 라고 되어 있죠. 슬라이드 6번.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걸렸다라고 글자가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밑줄이 생긴 게 보일 거예요. 링크가 제대로 걸린 겁니다. 그림을 넣도록 할게요. 그림을 집어넣겠습니다. 삽입의 그림. 그림은 4번을 갖고 오세요 라고 했고요. 그림 4번에 보시면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요만큼만 필요합니다 라고 나중에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잘라줘야 되겠군요. 일단 그림의 4번 얘입니다 라고 삽입. 그림이 바로 들어왔죠. 그 중에서 나는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잘라주시면 될 텐데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서식이 뜹니다. 거기에서 자르기를 쓸 거예요 라고 자르기. 가장자리에 깜장색의 이 친구들이 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 날을 잘 잡고 요만큼만 필요해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게 되면 나머지는 다 잘 이워서 안 보이게 될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 클릭하셔서 확정하시고요. 들어서 옮기시면 끝.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였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와 동영상 슬라이드죠.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아래쪽에도 타이핑을 쭉 하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이렇게 영문으로 들어있는 친구와 한글로 들어있는 친구가 따로따로 칸을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너비가 다르죠. 영문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 머리 기호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수준의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콩 찍으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글 머리 기호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수준의 경우에는 수준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한 발짝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수준을 낮춰주시게 되면 글씨가 알아서 짜그라드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글 머리 기호도 V체크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일단 기호는 끝이 났고요. 글꼴은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굴림의 24 굵게 줄간격이 1.5, V체크 모양의 경우에는 굴림의 20 줄간격이 1.5라고 되어 있네요. 공통적인 부분부터 한꺼번에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은 일단 두 친구 모두 다 굴림이니까 굴림이라고 잡아줄 거고요. 줄 간격도 1.5라고 되어 있는 건 공통적인 사항이지요. 하지만 첫 번째 일수준의 경우에는 이라고 짜라락 잡으셔서 그 글자의 크기가 24이고 굵어요 라고, 이수준의 경우에는 짜라락 블럭 잡으셔서 그 글자의 크기는 20입니다 라고 맞춰주시게 되면 글자의 모양을 다 정리했습니다. 자, 요 상자는 지금 불필요하게 너무 커 보이죠? 크기를 적당히 줄이시고요. 그 상자를 통째로 컨트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 보이시나요? 똑같은 아이를 복사해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글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의 크기를 적당히 맞춰주시고요. 글자를 다 배치하셨으면 동영상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비디오를 넣을 겁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그룹 안에 비디오를 넣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미지 들어있는 픽처라고 하는 방 안에 비디오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동영상 삽입. 동영상에 대한 세부 조건 보시게 되면 재생을 할 적에 자동 실행이 되고 반복적으로 재생됐으면 좋겠다라고 재생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비디오를 선택하고 계시면 비디오의 형식과 비디오의 재생 보이시죠? 여기에서 시작하는 걸 자동 실행으로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재생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고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예요. 표는 요만큼이 표이고요.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어준 친구예요. 표는 몇 줄에 몇 칸인지를 일일이 세어보시면 되겠는데 줄수는 3줄이고요. 칸은 2칸이죠. 이렇게 해서 3줄에 2칸으로 확인을 하셨으면 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고 단추를 누르셔서 행과 열이 보일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게 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2칸이니까 2열. 행이라고 하는 게 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3행이라고 이렇게 맞춰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죠.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요. 왼쪽과 위쪽에 도형 들어갈 공간 남겨주시고요. 타이핑을 하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넣도록 하죠. 글자를 다 입력을 했습니다. 표를 작성했으니까 표 스타일부터 맞춰보도록 할게요. 표를 작업하고 계시면 표에 대해서 디자인을, 레이아웃을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표에 테마 스타일 1번, 강조 6번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시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똑같은 이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이라고 했으니까 이 초록색을 얘기하나 봅니다. 클릭하셔서 적용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이름 똑같은 걸 맞춰줬는데 모양새가 좀 달라 보이는 건 왼쪽에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 거 결과물에 보시면 아이들이 줄무늬도 들어가 있지 않고 머리글도 또렷하지 않죠? V체크 되어 있는 걸 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글꼴은 도둠의 18입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 쫘라락 블럭을 잡으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둠. 가운데다가 정리해 줄 거고요. 위아래도 텍스트를 중간에 맞춰서 표의 중앙에 글씨들이 보일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나머지 도형들 넣도록 할게요. 우선 상단에 있는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상단의 도형 같은 경우는 2개가 조합됐습니다 라고 보여지지요. 밑에 깔려 있는 거, 그 위에 얹어 있는 거 구분하셔서 제작하시면 되겠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고요. 사방으로 한 입씩 베어 먹은 것처럼 보이는 배지 도형을 선택하셔서 쭉 그려주시면 되겠죠.
색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요. 선에 대해서도 보여라 마라 언급이 없는데 선이 있어 보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색깔만 좀 조정할게요. 그 위에 화살표를 얹겠습니다.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어서 왼손에 도움 받아요. 컨트롤 키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쫓아다니죠.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글씨는 쓰시면 되겠죠. 왼쪽에는 도형도 만들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고요. 한쪽이 접혀져 있는 종이를 쫙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의 도형의 경우에는 그라데이션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도형을 모양 맞춰 주시고 색깔을 그라데이션으로 잡아주시되 선형 아래쪽이다 라고 했으니 선형 아래쪽으로 골라주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은 진하고 아래쪽은 밝은 친구 만들어질 수 있죠.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왼손에 도움 받아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어당기시면 되겠고요. 도형에 대해서도 글꼴 맞춰주도록 할까요? 몽땅 다 쫙 잡으셔서 글꼴에 대한 건 홈에 가죠. 글꼴 맞춰줍니다. 도둠 크기는 18.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까매 보이죠? 글자의 색깔을 깜장색이라고 넣어서 마무리 지어주게 되면 표 슬라이드도 정리가 됐네요. 차트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차트 슬라이드도 일단 제목을 먼저 쓰겠습니다. 차트를 삽입하시려면 아래쪽에 있는 단추들 중에서 차트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종류를 고르실 수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는 그 차트는 묶은 세로막대형이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확인 단추 누르셔서 바로 차트를 만드시면 될 테고요. 거기에서 데이터 값을 넣어라 라고 데이터 창이 뜰 텐데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값을 그대로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1번 주 1회 이상이라고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보니 이렇게 쓸데없는 항목 3번과 4번이 보이고 있죠. 데이터 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3번과 4번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요만큼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블럭 잡아서 지울지라도 그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혹시 이렇게 지우지 않더라도 그 범위만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입력된 창의 제일 끝자락에 모서리에 이렇게 점이 보이실 거예요. 점에다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주 2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범위를 조절하시게 되면 굳이 항목 3, 4번에 대한 내용은 지우지 않으셔도 어차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게 될 거예요. 지우셔도 되고 안 지우셔도 되고 눈에 걸리적거린다면 그냥 지워주시면 깔끔하겠지만 안 지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데이터 입력하고 있는 동안에 위쪽에 차트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행과 열을 전환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주 1회, 주 2회가 쭉쭉쭉 5개씩 막대가 보이고 있는데 결과물에서는 연도별로 막대기를 세워놨죠. 그래서 이 아이를 행과 열을 전환해주겠다라고 뿅 찍게 되면 연도별로 막대가 세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창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행렬 전환은 없어집니다. 데이터 이렇게 편집하는 창이 떴을 때만 그 수정이 가능해요. 글꼴과 크기, 외곽선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군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셔야 거기에 대한 글꼴을 한꺼번에 맞추실 수가 있어요. 홈에 가시면 글자에 대한 거 맞출 수 있었죠. 도둠의 크기는 16이라고 글자에 대한 건 여기서 하지만 바깥에 있는 외곽선의 경우는 글자가 아니죠.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이 뜰 거고요. 하나하나의 모양은 서식에 가셔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서식에서 선이 있습니다 라고 선에 대해서 골라주시면 이렇게 선이 테두리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차트를 선택하셔야 차트 디자인과 서식이 뜹니다. 서식에서 채워주는 윤곽선의 효과, 기타 등등 누를 때마다 옵션들이 보일 거예요. 세부사항을 보도록 할게요. 차트의 제목은 궁서의 24의 굵기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 뿅 찍으셔서요. 내용을 쓸 거고요. 그 글자에 대해서 홈에 가시면 글꼴 맞춰줄 수 있었죠? 궁서. 제목에 대해서 글꼴을 다 맞추셨으면 하나하나 채워주는 거, 그리고 테두리, 그림자를 주시면 되겠죠. 차트 디자인에 서식이 하나하나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제목을 잡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서식에 가셔서 채워주는 건 흰색, 윤곽선이 있습니다. 까맣게 보이죠?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른쪽 오프셋으로. 차트 영역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채우세요.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채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메뉴가 뜬다고 했는데 차트 안에서 마우스 이렇게 얼쩡거리시면 차트 영역, 그리고 그림 영역, 여기는 제목이라고 각자의 기능이 뭔지를 이름으로 풍선 보여줍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말풍선 떴을 때 그 아이를 채워줄 거예요. 서식에서 노란색으로 라고.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림 영역이라고 뜰 때 콩 찍으셔서 여기도 채워줄 거예요. 흰색. 데이터 서식에서 주 2회 이상의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꾼 다음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2회 이상이라고 한다면 요 주황색 막대를 얘기하는 거죠. 주황색 막대 쿵 찍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메뉴들이 짜라락 뜰 텐데요. 차트의 종류를 바꾸실 수 있어요. 뿅 찍으셔서 주 2회 이상에 되어 있는 차트 종류가 묶은 세로막대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아이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보조축으로도 지정을 하고 나와라 라고 했으니까 보조축까지 체크를 하시게 되면 확인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출력물과 비슷하게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2021년에 주 2회 이상 계열만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2021년이면 요만큼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 2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요 주황막대 얘를 얘기하는 거죠. 요 아이를 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모든 점박이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선택되는 게 보이시나요? 나는 요 한 친구한테만 얘기하고 싶은데 말이죠. 다시 한번 클릭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선택 해제가 되고 이 친구만 남아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값을 표시해라 라고 하는 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뿅 찍으시게 되면 값이 이렇게 표현되는 게 보일 거예요. 다만 우리 거는 값을 표시했는데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배치가 되네요. 결과물을 보시면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배치가 되는데 말이죠. 이 글자 나온 아이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의 서식을 보시게 되면 위치값이 오른쪽으로 잡혀 있어서 그래요. 걔를 아래쪽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확인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은 다 했어요. 제목도 편집했고요. 영역에 대한 색깔들, 데이터, 서식에 대해서도 값을 표시하는 것까지도 언급되어 있는 것들은 다 했는데 뭔가 모양이 좀 달라 보이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보이는 대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크게 거슬리는 건 지나가는 요 눈금선이에요. 눈금선은 콩 찍으셔서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딜리트. 안쪽에 이렇게 데이터 계열에 표식이 보이는데 우리는 둥글둥글하게 조그맣게 들어갔고요. 결과값에 보시게 되면 마른 목골로 크게 들어가 있네요. 그 모양도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 친구라고 이렇게 동글동글 들어가 있는 친구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 데이터 계열의 서식을 뿅 찍어주게 되면 모양새를 하나씩 하나씩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표식을 이라고 옵션을 열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중이죠. 그걸 내가 기본 제공해 주는 것들 중에서 마른 목골로 바꿔치기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보이고 있는 크기가 5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많이 커 보이니까 2배 뻥튀기해서 10이라고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문제지와 비슷하게 커다란 마른 목골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숫자 값들을 보시게 되면 54에서부터 68까지 나오는 건 맞는데
소수자리가 표현이 안 되고 있네요. 소수자리도 꽁 찍어서 오른쪽 버튼 축서식 보시게 되면 표시 형식에서 소수자리를 하나 넣어줄게요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마찬가지죠. 콩 찍으셔서 표시 형식을 숫자 값으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값 보이실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우리 44에서 53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값이 시작값과 끝값 그리고 사이값들이 달라 보이니까 요것도 최소값은 42 그리고 최대값은 54 그 사이사이는 3만큼 간격을 주겠다라고 값을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아래쪽에 표 모양이 보이고 있죠? 그 표 모양도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도 있고 하나하나 서식을 맞춰주는 것도 있고 디자인들 중에서 요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표를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해요. 테이블을 표시를 좀 해주도록 하세요 라고 없음이 아니라 법례 표시를 포함해서 표시해 주세요. 법례 표시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으시죠? 우리는 법례 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법례 표시를 해줄 거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법례는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 없는 아이들은 그때그때 선택하셔서 지워주시면 돼요. 얼추 맞춰져 가고 있지요. 명시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고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은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 차트 디자인에서 필요한 건 추가하시고 필요 없는 건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경우에는 지금 요 아이가 하나도 뚜렷하지 않은데 결과물의 선들도 좀 뚜렷하게 보이는군요. 뿅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축서식 선의 모양을 이라고 선 실선이 진하게 보이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확인되시나요? 보조축 역시 선에 대해서 진한 색으로 실선 표현해 줬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범례도 마찬가지 선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결과값이 맞춰지고 있나요? 도형을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화살표를 찾으시고요. 도형에 대해서 스타일과 안에 들어있는 글꼴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도형 서식,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파랑의 강조 1이라고 이름 갖다 대시면 이렇게 나와요. 파랑의 강조 1, 미세효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인가 봅니다. 글꼴,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얘기한다고 했죠. 굴림의 18.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를 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넣을 거고요. 도형 작업을 하실 때 도형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누가 도형인지 누가 스마트 아트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뭔가 올록볼록하고 반딱반딱한 느낌이 드는 아이들을 스마트 아트라고 파악하시면 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도형들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할 것 같다 싶으실 때는 도형들 그리다가 멈추는 것보다는 도형과 스마트 아트가 같이 들어있는 요 왼쪽부터 제작을 해주시되 이 친구들에 대해서 그룹으로 묶어주고 애니메이션 효과 주시고 거기에 스마트 아트에 디자인까지 적용을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오른쪽 거를 정리해 주시길 권합니다. 저는 문제풀이 할 때는 일단 전체 다 그려주도록 할게요.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글자들을 입력을 하고 나서 도형을 뒤집어 줬기 때문에 글자가 같이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도형 안에다가 직접 글자를 쓰지 않고요. 글자 상자를 따로 만들어서 겹쳐주시면 됩니다.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상자 만들어 주시고요. 그 친구를 이렇게 얹어 주시면 되겠죠? 도형의 색깔들은 서로 다르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흑백으로 문제지를 주어주기 때문에 그 도형의 색깔은 어떤 색깔인지 여러분들께서 대강 만들어 주시면 돼요. 채우기 색깔, 전체적으로 글꼴은 굴림의 18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스마트 하트를 넣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스마트 하트를 넣겠습니다. 모양 찾으시면 되겠죠? 스마트 하트의 경우에는 상자 하나하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동글동글한 전체 크기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뜰 거예요. 클릭하셔서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인다면 색깔도 알록달록색으로 변경하시면 되겠고요.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3차원의 경사와 3차원의 만화 이름을 정확히 선택하셔서 경사인지 만화인지 결과물을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경사인 것 같아요. 결과물에서는 4개의 항목이 필요한데요. 지금 3개의 항목밖에 넣을 칸이 없군요.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문제와 결과물이 다를 경우에는 텍스트 창을 불러내셔서 더 추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콩 찍으시게 되면 텍스트 창들이 보이시죠? 축제장 아래쪽에 있는 더 작은 글자들은 필요가 없어요. 클릭하셔서 내 뒤에 있는 아이들은 필요가 없어요 라고. 역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도 내 뒤에는 작은 아이들은 필요가 없죠. 딜리트 눌러서 없애줄 거예요. 다양화에서도 내 뒤에 있는 조그만 아이들은 없애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항목은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항목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엔터 치셔서 세계화와 다양화군요. 세계화, 다양화. 개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친구들 텍스트 창에서 지워주거나 더 추가시켜주면 되죠. 더 이상 글자에 대해서 항목을 추가하거나 뺄 게 없다면 텍스트 창은 닫아줄 거고요. 결과물의 가장자리에 있는 조절점 이용하셔서 크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라고 콩 찍으시고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뜨면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입니다. 색깔 변경 알록달록이. 스타일에 대해서는 경사와 만화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텐데 경사의 느낌 그리고 만화의 느낌 만화의 느낌인 거죠. 보시고 결과물과 비교해서 지정되어 있는 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아트도 글꼴은 굴림의 18이다 라고 했으니까 선택하셔서 글꼴도 맞추는 거 잊지 마세요. 굴림 크기는 18. 도형의 제작도 끝났고요. 스마트 아트도 끝났으면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글라미 1번이라고 하는 친구는 왼쪽에 있는 아이, 동글라미 2번이라고 하는 건 오른쪽에 있는 아이인 거죠. 이만큼이라고 왼쪽에 있는 친구들을 몽땅 다 넓게 선택하셔서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의 서식이 뜬다고요. 그룹으로 묶어주면 한 덩어리로 한꺼번에 묶여서 움직거릴 수 있어요. 움직임을 애니메이션으로 주겠습니다. 닦아내기를 위에서부터 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애니메이션에 보시면 닦아내기가 있을 거고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방향이 닦이고 있는데 효과 옵션에 가시면 그 방향도 위쪽에서 아래로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도 해볼게요. 널따랗게 이만큼이라고 블럭을 잡을 거고요. 개체를 선택하고 있으면 도형 서식이 뜬다. 그룹으로 묶어줄 수 있다. 한 덩어리가 됐어요. 2번 그룹에 대해서도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바운딩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애니메이션 바운드.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전체적으로 하이퍼링크라든지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걸렸는지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마우스 클릭할 때 다음 잘 넘어가고 있고요. 2번 목차 슬라이드에서는 하이퍼링크 걸었던 거 6번 슬라이드로 이동하는지 쿵 찍어보시면 바로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동이 되네요. 클릭하시면 위에서 아래로 닦아내리고 있죠. 클릭하시면 바운딩 되면서 떨어지죠. 제대로 적용이 된 거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9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도형과 스마트 아트는 많이 그려보셔야 찾으실 때 헤매지 않아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